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리법이 무조건 좋다 아니면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리법에 맞거나 내 취향에 맞는 조리법대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케이입니다. 요새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감기에 걸리면 목이 칼칼하고 으슬으슬하다 보니까 좀 몸이 따뜻해지는 차 많이들 드시죠? 감기에 좋다고 알려진 차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겨울철에 잘 먹는 차에는 대표적으로 생강차가 있어요. 생강은 특유의 그런 알싸한 향과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데요.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의 열을 낮추고 염증을 잠재워준다 뭐 이런 효과로 많이들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거나 구토를 예방한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과연 이 생강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지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없을지 알아볼게요. 생강은 특유의 그런 매운맛이 있죠. 그래서 요리에 넣으면 잡내를 없애주고 맛을 더해줍니다. 자, 이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인데요. 이 성분들은 폴리페놀의 한 종류이고 항산화 성분이에요. 그래서 섭취했을 때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더불어서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의 세포와 유전자를 손상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로 인해서 몸의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통증도 어느 정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생리작용과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시켜서 폐혈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감기 초기에 염증 반응을 어느 정도 살짝 억제해주면서 약간의 발열 반응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진저롤과 쇼가올은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액 분비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소화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구토를 억제하는데요. 속이 메스껍거나 울렁거리는 증상도 어느 정도 살짝 잡아주기 때문에 멀미가 생겼을 때 초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임신 초기에 입덧이 굉장히 심한 임산부에서도 어느 정도 구토를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과학적인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임신 초기 구역과 구토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생강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한 적도 있어요. 이 밖에도 생강은 혈중 지질을 분해시켜서 감소시켜주고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시켜서 혈전을 막아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생강 속에 있는 진저롤을 가열하면 진저론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돼요. 이 진저론은 혈액이 응고되고 혈관이 수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물질인 트롬복산이 형성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렇게 트롬복산의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혈압이 조절되는 데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혈전으로 생길 수 있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예방하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요. 고혈압이라든가 수족냉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혈중에 있는 지질을 분해해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동맥경화라든가 고지혈증 같은 이런 혈관계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생강에는 비타민 B와 엽산,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다양한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로회복과 신진대사 촉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생강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자, 생강은 특징적으로 조리 정도와 가공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성분의 차이가 생기게 돼요. 먼저 생강에는 살균과 항산화 작용을 하는 진저롤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진저롤을 가열하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전을 예방하는 진저론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오랫동안 가열하면 가열할수록 진저론 성분이 늘어나니까 좋은 걸까요? 그래서 무조건 오랫동안 익혀 먹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생강을 1시간 이상 계속 가열하게 되면 서서히 이 진저롤 성분이 감소하게 돼요. 가열 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될수록 서서히 이 좋은 성분들이 감소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강을 익혀 먹을 때는 중불로 30분 이내로 가열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 외에도 생강을 말려 먹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생강을 말려서 수분을 날리게 되면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생겨요. 이 쇼가올도 진저롤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는데요. 생강의 매운맛 때문에 섭취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말린 생강을 가루까지 내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조리 방법에 따라서 생강 속에 있는 진저롤과 진저론, 쇼가올 이렇게 약간씩 성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효능도 어느 정도 이 세 가지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리법이 무조건 좋다 아니면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리법에 맞거나 내 취향에 맞는 조리법대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단 다른 식품들과 마찬가지죠. 생강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생강의 적정 섭취량은 약 10g 정도인데 얇게 썰어 놓은 생강으로는 5조각 정도가 되고요. 가루 낸 생강으로는 티스푼으로 4스푼, 5스푼 정도가 됩니다. 이보다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아까 전에 이 생강에 있는 성분들이 위액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위액이 또 과다하게 분비되면 오히려 위점막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속이 쓰리고 소화불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 관련된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내가 평상시에 심한 위염이나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이 있거나 위와 관련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이런 증상이 원래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강 섭취가 위점막을 오히려 심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만약 드시더라도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생강을 조금이라도 소량 먹었을 때 내 위점막이 자극되는 것 같거나 속이 쓰리거나 배가 아프다 하면 당연히 아예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참고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성분이 있지만 그 성분이 나의 위점막에 자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위 상태에 맞추어서 드셔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아무래도 생강은 이제 그때그때 사서 먹기 번거롭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사서 손질해서 놨다가 음식에다가 넣어 드시거나 가루 내서 차로 드시거나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저장해 놓고 먹다 보면 생강에 검은 반점이 생기거나 부분적으로 썩은 부분이 생기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통째로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생강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부만 까맣게 보이더라도 이 기다란 섬유질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곰팡이와 독소들이 퍼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곰팡이 색소인 아플라톡신은 강한 발암 물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생강의 일부가 썩거나 까맣게 변했더라도 그냥 전체가 상했구나, 이 생강은, 이렇게 생각하고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생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생강의 효능, 그리고 생강 드실 때 적정 용량, 그리고 생강을 보관해 놨다가 드실 때 주의하실 점,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겨울철에 생강차 잘 드시죠? 저도 생강차를 좀 좋아하는데 생강만 먹으면 조금 심심하니까 가루 내거나 조각 낸 거 이런 거를 한 스푼 넣고 거기다가 이제 꿀 같은 거를 한 스푼 넣어서 생강차를 해 먹기도 해요. 이렇게 먹으면 조금 약간 알싸하면서도 이제 목이 아프거나 할 때 좀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때 하루에 생강 드실 때 가루 낸 거나 조각 낸 것도 티스푼으로 4스푼, 5스푼 이상은 드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